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조 계약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네. 돈 송금하셨죠? 네, 10%, 30%. 네, 그럼 우리 저 세일즈 매니저 수령도 했다고 확인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40일, 50일 정도 납기 걸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상품 찾아보고, 네.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상품 리스팅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저희 또 레뉴 앵커 김성민 사장님 또 같이 손만 출연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시스템에 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서두에 설명드리면 아마존에 리스팅 하시려면 네. 바코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EAN이라고 하는 바코드나 UPC라고 하는 바코드는 이제 오프라인 상점에서 많이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면 편의점에서 이 포스기 찍잖아요. 거기 쓰는 게 EAN 바코드. UPC 바코드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쪽에서 쓰는 바코드.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대한상공회에서 발급받으시든지 아니면 어제 우리 저 같이 했잖아요. 네. GTIN이라고 하는 그런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면제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에 와서 케이스 로그 보기 보면 네, 한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제 해보니까 신청하니까 어렵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한글로 이렇게 GTIN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아마존 코리아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 와서 메일도 줘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링크를 주면 어제 이제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양식 폼을 프린터 출력하셔서 뭐 기입에 맞춰서 쓰시고 네. 어필 스캔하셔서 네. 올리기만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바코드를 면제해서 상품 리스팅을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품 개별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품에 없지 않습니까? 새 상품 리스팅 등록. 이거는 저희 김성민 사장님하고 화면이 조금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를까요? 그러게요. 조금 왜 저 다른 분도 다르네요. 셀러마다 편파적으로 하는가요? 제가 익숙했던 화면은 이거예요. 예, 제가 익숙했던 화면은 이건데 혹시 여기 들어가 보시죠. 혹시 다른가? 똑같은데요. 맞죠? 이거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뭐 똑같은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아마존 카탈로그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 브랜드의 신규 상품인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RA 비즈니스, 셀리오스를 하려면 여기다가 아신이나 이런 걸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PL이니까 새 상품 리스팅 생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상품 카테고리 검색에 우리 코코모 키친 하시는 게 자기 상품을 이렇게 카테고리 찾기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아니면 그 기존의 경쟁사 상품 중에 많이 팔리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따라 해서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제 경험상은 네. 나중에 실제 상품이 하나가 딱 팔려야지 네. 세일즈 랭킹을 아마존이 주면서 네. 카테고리 배정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네. 그 카테고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저도 상품 새로 리스팅한 지는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럼 찾아보면 자, 우리는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요거 마음에 드십니까? 키친앤다이닝, 홈메인 키친앤다이닝은 무조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보십시오. 이건 헷갈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빵 만드는 거잖아요. 베이커웨어. 그 다음에 네. 이건 키친, 뭐 가젯, 피자, 파스타. 그 다음에 이거는 데코레이팅 툴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잘 모를 때는 네.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자 이거죠. 아마존에서 이제 경쟁사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혼자서 이거 카테고리 때문에 몇 개 봤는데 카테고리가 또 네. 다 다르긴 그럼 이 다르더라고요. 친구 지금 잘 팔고 있는 친구잖아요. 리뷰도 많고. 맞죠? 걔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잠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쪽에서 많이 팔리는 건가 봐요. 여기에서. 네. 그리고 그거 뭐지? 서울로 하니까 조금만 나와요. 아, 상품이 미국에서만 배송 가능한 게 나오니까. 네.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저 상품 리뷰가 77개나 되니까 저거를 보셔도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뭐 이제 카테고리나 아니면 상품을 선정할 때 네. 내가 아무리 이제 하고 싶은 곳을 찾았어도 네. 첫 페이지에 그 리뷰가 뭐 100개가 넘어가는 거는 다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품 등록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질문이신 거죠. 아니, 내가 근데, 상품을 판매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근데 저희께 지금 메일로 보면요. 네. 다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리뷰가요?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궁금했어요. 네. 그게. 네. 아니 제가 이제 제 질문을 이해한 거는 네. 상품 등록하고는 상관없이 아, 네네네. 맞아요. 상품을 내가 이 상품을 할지 말지를 네. 판단하실 때 네. 그 키워드를 검색하셨는데 리뷰가 이제 뭐 100개가 넘어가는 게 있고 경쟁사 상품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네. 아까 전에 카테고리가 막 나눠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그 페이지에는 네. 제일 많은 애가 77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또 다른 카테고리를 타고 또 같은 이제 우리가 팔라는 제품을 보면 거기는 또 뭐 100개, 200개의 리뷰가 첫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네네네. 때 제가 이제 선정할 때 네. 방금 우리가 찾는 카테고리를 네. 얘한테 맞춰야 될지 많이 파는 곳에 맞춰야 되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럼 뭐 근데 이거는 제품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이 제품 많은데 이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카테고리 따라가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왜냐면 보세요. 유사한 것들이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카테고리로 가는 게 가장 맞다 이거죠. 요 카테고리잖아 이거죠. 예. 요거 카테고리 세팅하는데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 카테고리고 우리가 솔직히 보십시오. 네. 이렇게 선택해서 네. 나중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이 네. 이제 첫 판매가 시작되면 네. 세일즈 순위와 네. 카테고리를 배정을 그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제 전적으로 우리 머레 사장님의 운에 달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네. 채팅이나 네. 그 노드 값을 변경을 통해서 네. 카테고리는 수정은 요청은 됩니다. 근데 이게 상품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죠. 제가 머리까지 제프 베조스라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줄 수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실장님한테 카테고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정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네. 아마존이 또 그렇죠. 네, 우리가 저는 정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이제 진리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정한 카테고리는 아마존에 이 상품이 이런 류의 카테고리인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지. 네. 실제 이제 들어가면 상품 사진이나 네. 이런 걸 분석해서 아마존이 적절한 카테고리를 최종 배정을 하고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이의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어필해서 수정은 가능하다. 네. 하지만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청소용품이 2개가 있는데 네. 한 개는 홈앤 키친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팔고 네. 다른 한 개는 헬스 앤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헬스 앤 퍼스널 케어에 왜 청소용품이 들어갔느냐.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맞을 수 있잖아요. 청소용품이 건강관리용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잘하면 먼지가 제거가 되고 그게 먼지가 제거됨으로써 우리 폐 질환이 없어지고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반박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 네, 우리 그리고 또 출연해 주신 김성민 선생님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하시다가 있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제가 알던 그 방법인데 네. 아마 우리 저 김성민 사장님께서는 신 시스템으로 등록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거는 구 시스템이에요. 네, 저가 이거 네.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그렇죠. 만든 그러니까 거거든요. 요게 편하냐 시스템이 편하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시스템 차이는 대동소이하니까 본인한테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네임은 우선 우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코코모 키친을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소문자 좀 가려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꾸실 상품이 나오면 이제는 네. 바꿔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매니팩처 누구냐? 코코모 키친스다. 제조사가 코코모 키친스 아닙니까? 네. 네, 실제 중국의 제조사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브랜드 네임 코코모 키친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프로덕트 네임과 제조사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려면 네.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한상공회사에서 발급받으신 분은 여기서 EAN 바코드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어제 네. GTIN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을 브랜드 네임 코코모 키친스는 해달라 라고 해서 승인이 됐으니까 안 넣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베리에이션으로 가자 이거죠. 베리에이션을 처음에 리스팅 할 때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품이 확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나중에 확장될 때 이 베리에이션 테마를 바꾸게 되면 그 리스크가 있어요. 상품이 이상한 카테고리로 배정된다거나 아니면 세일즈 랭킹이 초기화된다거나 이런 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 테마는 가급적이면 컬러 네임을 추천드립니다. 컬러 네임 하게 되면 상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때요. 이게 저도 청소 맙이랑 리필이랑 같이 팔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요. 진클링 검색하면 네, 상품이 많이 판매되니까 이거 보십시오. 검색 키워드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보세요. 상품을 들어가시면 청소 맙과 리필을 같이 팔 수 있는 저 베리에이션 테마는 없단 말입니다. 사실 네. 따지면 네. 없잖아요. 네. 사이즈가 같습니까? 사이즈가 크고 작고 아니고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컬러 네임은 컬러라는 거는 모델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모델. 그래서 왜 컬러를 추천하냐면 컬러를 해야지만 네. 상품이 재고가 입고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떠요. 이게 모바일 화면에서 기동차거든요.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올해도 아마존도 그 모바일 결제 비율이 50% 60% 넘었단 말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베리에이션 테마를 이게 정로는 아니지만 네. 가급적이면 컬러 네임으로 하셔라. 네. 하고 저희는 컬러에 뭡니까? 스몰. 사이즈 스몰이죠? 네. 맞죠? 네. S 빠졌습니다. 스몰 맞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미디엄. 예, 메이커 사이즈가 작고 중간 크고지 않습니까? 라지.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애드 베리에이션 하면 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짜짜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컬러 맵은 우선 스몰도 복사해서 넣고 나중에 다 수정은 됩니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라지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가 판매하는 거는 우리 KO001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코코모 001 네. 스몰 네. 코코모 002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셀러 SKU만 분간해 드리면 된단 말입니다. 네. 왜냐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는 넣으라고 안 나오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GTIN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상 시청하시는 분 나는 안 받았는데 저거 빨갛게 나온다고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첫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구독 시청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우리 김성민 사장님 어떻습니까? 찬조 출연하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좀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네. 만약에 발급받는다고 하면 넣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기재하고 맞아요. 그 옆에 EA이든 UPC든 맞아요. 선택을 하면 된다. 네, 김성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셀러 SK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네네네. 프로덕트 아이디가 발급받듯이 880으로 네. 시작하는 거 넣고 셀렉트해서 EAN 해주시면 네. 끝입니다. 그러면 그 EAN 바코드로 네. 입고가 가능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베리에이션을 안 하지만 네. 추후에 이제 그걸 하겠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칼라 네임으로 해서 지금 베리에이션을 걸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네. 제가 꼭 생성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입력을 해도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네. 팁이라면 네. 프로덕트 아이디 EAN 바코드가 네. 미니멈 한 리스팅 할 때 2개는 필요하다 이거죠. 아, 팁이라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상품 등록에 그 베리에이션 위자드가 있습니다. 선택사항 마법사를 사용한 선택창 발음이 꼬였습니다. 네. 요거를 들어가시면 네. 내가 단독으로 리스팅된 거를 네. 상품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마법사는 위자드는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 비추예요. 아까 나중에 상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는데 내가 베리에이션을 추가할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상품이
검색 키워드에서 밀린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싸리 처음에 신앙할 때 두 개가 이제 저 대한항공에서 비용은 내셨지만 네. 이왕에 하실 거 두 개를 안전하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왜냐면 상품이 확장될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 그 정도는 투자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다. 요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하셔서 내가 기존에 이제 한 개 상품인데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네. 그다음 아니면 이제 카드를 기존 개별 리스팅을 결합하고 싶다. 예,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은 있다. 하지만 처음에 깔끔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컨디션 새 거죠. 새 상품만 파셔야 됩니다. 네. 헌거 안 판.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은 저희가 이제 시장 타겟 가격은 10불로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다 10불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비싼 가격, 뭐 15.99불. 네. 예,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은 당연히 0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FBA 들어가서 우리가 보내는 수량에 스캐닝을 해서 재고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리스팅 할 때는 당연히 0을 해야 됩니다. 발주 요- 수량을 입력하는 넣는 게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 수량을 입력해버리면 FBM 판매가 된다 이거죠. 주문 들어오면 내가 배송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렇게만 하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팅은 다 할 수 있는 게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보십시오. 그럼 세 개 벌써 세이브 앤 피니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리스팅이 네. 엄청 우리 어렵다고 김성민 사장님께서 생각했거든요. 좀 어렵게 느껴지신 리스팅이 금방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자, 축하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예. 하지만 이제 요게 그 저희가 리스팅에 뜨기까지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아마존 지금 시스템에서 생성돼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재고해서 재고 관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씩 생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 네. KO003이. 3번부터 이게 이제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3번, 2번, 1번 해서 그게 묶여갖고 베리에이션으로 딱 된단 말입니다. 아. 리스팅 과정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쉬운 것 같네요. 하지만 하지만 내가 하지만 힘들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전 많이 해봤으니까 예, 요거를 이제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댁에서 이제 혼자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여곡절이 많겠죠. 왜냐하면 GTIM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 맞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무튼 리스팅 하러 들어갔어요. 책 보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게 뭐 바코드가 이거 뭐지? 바코드 뭐 사야 되나? 막 이런 것부터 고민하신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PL 판매하실 거면 대한상공회의소 가입보다는 GTIM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 받으시고 네. 공동으로라도 내가 이제 유통도 좀 하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보시죠. 보십시오.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3번, 1번, 2번이 베리에이션으로 다 묶였죠? 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001이 스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스몰 나중에 요거를 내가 먼저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여기 편집 있죠? 네. 여기 개별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스몰에 대한 사진도 넣고 키워드 세팅도 넣고 디스크립션도 넣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미지하고 디스크립션을 안 넣으니까 저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첫 리스팅, 이니셜 리스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이제 GTIM 바코드 면제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성민 사장님께서는 바코드를 발급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작업을 천천히 해도 돼요. 왜? 상품에 880이라고 하는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급하게 해야 돼요. 왜? 빨리 아마존에 입고할 수 있는 바코드를 발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재고 관리 가서 요 상품 3개 있죠? 네. 요거를 이제 FBM 판매를 여기서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마존에 입고 가능한 바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같이 네, 질문해 이 주십시오. 바코드를 네. 미리 발급받을 수 신 있는 분들은 이 리스팅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죠. 2단계를 안 해도 된다는 지금 이제 상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리스팅 하셨으면 하시는 게 맞겠죠. 리스팅 하셨으면. 왜냐하면 중간에 뭐 혹시나 상품에 따라서 아마존이 이제 카테고리 승인이나 제품 FBA 입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얘 계속합니다. 하겠습니다. 서류는 내가 제품이 들어갈 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거 작업을 할 때 요거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작업을 할 때 아마존이 네. 자기들이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제품은 뭐 특별히 요구하는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뭐 칼이나 뭐 이런 거 있거나 뭐 저 가스나 뭐 이런 거 네. 좀 위험 물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현재 주문 처리자 판매자를 바코드 유형 아마존 바코드 전용이죠. 네. 그다음에 재고 전환 및 발송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이 위험 물질이냐 아니냐를 셀러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갔습니까? 모래사장님 상품 배터리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배터리 넣는 거 개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 누르면 삑 돼서 만들어지는 거. 자,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이 위험 물질이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동이나 보관하는데 이제 위험한 물질이냐?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죠.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노하고 오케이 하면 된다 이거죠. 대부분의 우리 셀러분들이 하시는 상품은 큰 연관은 없어요. 배터리, 우리 김성민 사장님 하시는 거 배터리 들어갑니까? 아니요. 배터리 들어가서 전동으로 삐삐 나오는 거 개발하십시오. 네, 동의하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는 3가지 상품을 했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no.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yes를 해버리면 이제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은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한 집적도라든지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게 요구가 돼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셀러분들은 관련 서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게 없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겠죠. 자, no하고 동의하시고. 자, 저장 후 계속하시면 이 상품이 판매자 처리에서 이제 아마존 처리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재고 수량을 저희가 이제 스스로 수정은 못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존 창고에서 바로 배송 계획 이제 FB 신문들을 짜겠느냐.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직 안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제 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요렇게 재고 관리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보십시오. 베리에이션으로 잘 했지 않습니까? 네. 자, 클릭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수량 변경할 수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얘가 변경 못하는 요 상태로 간다 이거예요. 요거는 FBA, 네. 아마존 판매자 처리, 네. 아마존 처리. 네. 요거는 판매자 처리. 아. 저 방금 했던 로직이 FBM 상태에서 FBA로 전환하는 거죠. 네, 우리 김성민 선생님께서도 오늘 세션 같이 하셨으니까 저 상태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 상태 이후에 프로덕트 제품 그 타이틀 작업과 네. 상품 고해상도 사진 촬영, 네. 그 다음에 상품 디스크립션 준비,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준비 이런 거는 차후에 상품이 이제 해상 운송을 태워온 상태에서 네.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하셔도 기간이 된다 이거죠. 네. 예, 하지만 세워라 내어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별 내가 바꾸실 때는 요거 화살표 클릭하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된다. 네, 그게 어떻습니까? 요 상품 리스팅 과정. 혼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못 하시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된다 이거죠. 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렵냐? 처음에 하시는 분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렇죠. 하나 할 때도 그렇죠, 많은 그렇죠. 생각이 나요. 이걸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지.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돌이켜 보면 조심스러워요. 요거를 하면 나중에 내 상품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그게 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 누르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과정을 준비가 돼 있으면 쉽잖아요. 저희 김성민 사장님도 사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세부 이제 우리 김성민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때 네. 유튜브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머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 과정까지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맞죠? 굉장히 클리어하죠? 네. 예. 김성민 사장님 어떻습니까? 저 좀 전에 오기 전에 네. 다른 동영상 보고 들어왔거든요.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훨씬 지금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동영상 디스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몇 번 되돌려 봐도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아마 현장에 같이 계시니까 네. 쉬울 수 있지 않느냐. 왜 궁금하시면 바로 질문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제 이 화면 자체도 네. 제가 보는 거랑 또 좀 틀리니까 그 맞죠. 그러니까 요 화면을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네. 네. 자, 그럼 재고 관리로 다시 이제 아마존 처리로 됐는지 확인하고 됐죠. 이제 됐죠. 아까하고 다르죠? 네. 차이점 보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FBA 상태다. 우리가 10month를 짜고 상품이 아마존 들어가서 네. 스캐닝을 해야지만 저게 재고가 올라가고 판매 가능 처리가 된다. 네. 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상품 완료되면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제목, 타이틀, 그 다음에 분리 포인트, 디스크립션 이런 거를 각 개별 상품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김성민 사장님 질문 주신 게 왜 굳이 없는 거를 2개 베리에이션 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 2개를 다 아마존 처리로 해놓으시면 재고가 이거가 돼야지 고객이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전혀 무방하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의문이잖아요. 왜 베리에이션 내가 생산하지도 않을 거를 지금 당장은 만들어 놔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중에 실제로 발주해서 입고를 안 해도 네.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상품이 나중에 무슨 어떤 저 상품명을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예, 뭐 세트나 네. 네. 뭐 보자기나 네.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넣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베리에이션이 돼 있다면 그 바코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월하다. 저는 요거를 현재는 추천드려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써도 상관없는 안 써도 재고가 안 들어가 있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전혀 상관없다. 저도 여기에서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자, 뭐 하나 더 만들어 놔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에이스 네. 복습을 충실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만들어주세요. 어찌됐든 그렇죠. 모르니까. 자, 여기서요 우리가 그 스텐 제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개별 상품 편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전체 상품 편집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스텐 제품을 만들어서 넣었다. 그럼 개별 리스팅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리뷰 또 받아야 되고 마케팅비 또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 들어서 베리에이션 들어가면 해답이 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럼 한 3개 만들어주세요. 아니죠. 자, 요 스텐 제품이라고 넣고 베리에이션 넣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아. 나중에 지금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네. 해놨으니까. 네. 네, 캔슬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상품 똑같이 넣고 세이브 앤 피니시 하면 또 늘어난단 말입니다. 아 일단 내가 처음에 그걸 그렇죠. 만들어놨기 때문에 뒤에 뭐 10개가 더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더 만들어도. 5개까지만 하십시오. 예. 너무 많이 네. 하지 마십시오. 판매 후에도 수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베리에이션을 안 넣고 단독으로 하나만 넣을 경우 단독으로 하시면 추가는 아까 저 베리에이션 마법사로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네. 판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판매가 미진하다 그러면 좀 덜 불안하겠지만 네. 판매가 하루에 막 20개씩 됐어요. 근데 베리에이션을 추가하는데 이게 세일즈 카테고리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죠. 전 그 전에 그 아마존 보면서 이 사람은 왜 2개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전략적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몰랐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몰랐어. 네. 아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안내드린 방법이 우리 뭐 사업하는데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가장 제가 찾은 방법 중에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싶고, 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김성민 사장님 또 참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만 출연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